안녕하세요. 하루 한 시간 벽돌책 읽기의 최전문입니다. 지난 시간 승마 경주에서 낙마한 브론스키와 그를 보고서 걱정에 고성과 낙담을 금치 못한 안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남편에게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자신의 불같은 사랑을 감출 생각이 없어 보이는 안나를 보며 이야기를 마무리했었는데요. 안나와 브론스키의 브레이크 없는 질주는 과연 어디로 향할지 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브론스키의 낙마를 보고 절망감 어린 고성을 참지 못한 안나. 그녀는 정신이 반쯤 나간 채로 헛소리를 해대며 주변을 배회합니다. 이를 본 알렉세이가 그녀에게 함께 집으로 가자고 3번이나 말하고서야 그녀는 남편의 손을 잡는데요. 집으로 가는 마차에 몸을 시든 알렉세이는 자신이 정말 궁금한 것은 정작 안나에게 물어보지 못합니다. 그를 사랑하는지, 자신과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묻지 못했다는 말이죠. 대신 자신이 여태 살아온 방식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녀의 마음에 관한 질문 대신 대외적인 처신에 관해서 지적하죠. 내적인 이야기는 이미 불가능함을 인정하지만 대외적인 영예의 문제는 다름을 지적합니다. 하지만 안나는 이제 마음을 숨기지 않고 심지어 가식과 위손도 떨지 않은 채로 알렉세이에게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알렉세이와 이야기할 때조차 정부인 브론스키를 떠올리고 있다고 말이죠. 이 말을 들은 알렉세이는 미동도 않고 그저 알겠으니 대외적인 처신만 제대로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적어도 자신이 어떤 조치를 취할 때까지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정리될 쯤에 브론스키의 말은 허리를 다쳤지만 그는 멀쩡하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안나는 오늘 밤 아마도 그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커다란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사실을 이야기한 걸 아주 잘한 일이라고 여기죠. 새로운 이야기의 시점은 키티에게로 향합니다. 독일의 온천으로 요양을 떠난 키티 일가는 그 온천에서도 새로운 사교를 시작합니다. 그곳에는 독일의 공주를 비롯해 많은 유럽 상류층 사람들이 있었죠. 키티 일가는 당연히 그들과 교류합니다. 키티는 그곳에 적응하고 나자 온천 역시 따분하고 지루하게 여겨졌지만 그곳에서 만난 마담 슈탈의 딸 바렌카라는 러시아 아가씨에게는 궁금증과 호기심이 생깁니다. 그녀는 키티와 정반대의 특징들이 있는 여성인데요. 바렌카는 차분하고 관조적인 태도를 지닌 여성입니다. 다만 삶에 대한 열정이나 매력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요소는 키티의 호기심을 더욱 유발하죠. 키티와 바렌카는 서로 스쳐갈 때면 눈빛으로 여러 느낌을 주고받는 사이가 됩니다. 그러던 어느 하루, 온천에 웬 러시아인 남녀가 옵니다. 바로 레빈의 형, 니콜라이 부부였죠. 건강이 좋지 않던 니콜라이가 요양을 하러 온 것입니다. 키티는 그가 레빈의 형이라는 것만으로도 그들 부부에게 좋은 마음을 갖지 못하죠. 아직도 자신이 놓친 레빈을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한 것으로 보입니다. 니콜라이는 온천에 상주하는 의사를 불신해 그 진단에 불만을 표하는데요. 역시 니콜라이라 할까요? 그러는 중에 바렌카가 와서 그와 의사를 중재해 줍니다. 키티는 바렌카의 중재 소식을 듣고서 더욱 그녀와 친해지고 싶어 하고요. 키티는 엄마, 다시 말해 노공작 부인을 졸라 그녀와 친해져도 된다는 허락을 받고 그녀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죠. 사정을 알고 보니 바렌카는 마담 슈탈의 친딸이 아니었습니다. 슈탈이 젊을 적 이혼 소송 중 배에 아기가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세상에 나오자마자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젊은 마담 슈탈의 성격을 알던 주변 지인들이 같은 날 태어난 궁중 요리사의 딸을 그 아이의 시신과 바꿔치기 합니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사건이긴 한데요. 슈탈은 시간이 지나 이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바렌카를 이전과 같이 딸처럼 대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란 바렌카는 영어와 프랑스어에 능숙하고 노래도 아주 잘 부릅니다. 초연한 태도와 훌륭한 덕성까지 갖췄죠.
키티는 이런 태도를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녀에게도 아픈 사랑의 기억이 있다고 하죠. 키티는 바렌카뿐 아니라 마담 슈탈과도 친분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키티는 이전의 삶, 본능적이고 말초적인 쾌락을 쫓는 삶이 아니라 숭고하고도 아름다운 영적인 차원의 삶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죠. 이는 그리스도교적 사랑을 베푸는 삶을 뜻합니다. 그때부터 키티는 상류층 인사들보다는 병을 치료하러 온 환자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을 보살피기 시작하죠. 그리고 특히 친해지게 된 이들 중 페트로프 부부가 있습니다. 페트로프는 화가이죠. 그런데 이 페트로프라는 인물이 키티에게 정욕을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을 미묘하게 느낀 키티는 새로운 삶, 그리스도교적 사랑을 베푸는 삶의 기쁨이 어그려졌음에 속상해하죠. 키티는 아빠인 노공작과 함께 온천 주변을 돌며 그간 친해진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노공작과 마담 슈탈은 10년 전에 이미 친분이 있던 사이였죠. 그리고 공작은 슈탈과 바렌카의 선행을 경건주의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음을 바렌카에게 알려줍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신성하기보다는 어떠한 프레임으로 묶여 불릴 수 있음에 키티는 무척이나 놀랍니다. 더불어 노공작은 선행이란 아름답지만 선행을 베푸는 이가 자기 이름을 가릴 때 더욱 의미가 있다고 말해주기도 하죠. 이 말을 들은 키티는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마담 슈타를 바라보게 됩니다. 키티는 아버지가 해준 말들에서 새로 찾은 삶의 방식에 의구심을 느낍니다. 그러다가 곧 페트로프 부부가 온천을 떠난다는 이야기를 바렌카에게 듣게 되죠. 바렌카에게 자신도 그들이 짐 싸는 걸 돕겠다고 이야기하지만 바렌카가 말립니다. 이유는 예상하다시피 페트로프가 키티를 본 이후로 이곳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 합니다. 이 이야기에 키티는 정서적으로 폭주합니다. 키티는 이제 가식도 위선도 없이 자신이 결코 바렌카 같은 사람이 될 수 없음을, 자신은 자신대로 살 것이라고 아주 솔직하게 말합니다. 바렌카는 별다른 말을 보태지 않고서 침착하게 키티의 모든 이야기를 잘 들어주죠. 키티가 잠시 폭주했을지 몰라도 둘은 여전히 좋은 친구였습니다. 이후에 건강이 완전히 괜찮아진 키티는 다시 모스크바로 향합니다. 그녀는 이전처럼 천진하고 쾌활하진 않지만 이제 평온함과 침착함을 얻었죠. 지난 시간의 불행 역시 이제는 추억으로 남았을 뿐입니다. 폭주 기관차처럼 자신의 감정을 극한으로 분출하는 안나와 온전한 마음의 평안을 되찾고 정과는 사뭇 달라진 키티. 이 둘의 대조되는 상황과 마음을 보며 안나 카렌이나 상권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여태 1시간에 겨우 50페이지 정도밖에 읽지 못해 조금 아쉬웠는데요. 그럼에도 이야기 자체는 너무도 흥미로워 당장 다음 시간이 기다려주는 중입니다. 별다른 구분 없이 곧바로 이어서 중건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